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우연한 발견. 주제가 먼저인가 소재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다 아실 거라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준비한 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 작가마다 다를 건데 저는 소재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가 있는 거고 가서 소재가 출발점이고 주제가 도착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가가 활이고 소재가 화살이고 주제는 마지막에 도착하는 어떤 광역 같은 거죠. 그 이유는 사실 완성되기 전까지 어떤 주제가 될지 작가도 잘 몰라요. 이거 물론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왜냐면 작품을 쓰다 보면은 항상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등장인물들이 작가의 말을 안 듣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사실 창작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 텐데 분명히 내가 창조하고 내가 쓰는 등장인물인데 얘네가 제 말을 안 들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근데 그거는 작가한테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생생하게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드라마 보면 중간에 주인공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등장인물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또 쓰다 보면 항상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안착하게 될지는 사실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작가도 100%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한 이쯤에 도착하겠다라는 그 정도는 느낌은 있지만 디테일하고 명확한 주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작품이 다 완성된 후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재를 먼저 우선시하는 편이에요. 어떤 쓰고 싶은 주제보다는 흥미로운 소재가 있다. 그러면 천착을 한번 도전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불란서 특파단도 마찬가지인데 총 시작은 요 그림이었거든요. 어떤 작가의 일상은 사실 저는 낚시꾼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소재가 걸릴지 모르니까 일상에서도 항상 낚싯대를 그냥 들이고 있는 거예요. 뭐 인터넷을 하든 뭐 영화를 보든 그래서 괜히 뭐 외국 이미지 사이트도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어떤 소재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요 그림을 보게 됐고 제 흥미를 굉장히 끌더라고요. 긍정적 같기는 한데 뭐 외국인이 한복 비스무리한 거 입고 있고 중국인도 보이고 뭐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연히 발견한 게 시작이었고 조사를 좀 해보자 싶어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1900년에 엑스포를 보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흥미로운 소재는 아니에요. 그냥 대한제국 시절에도 근대국가로서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 나라의 사신들도 보내고 이런 노력들을 했구나.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네 이 정도지 막 천착해서 글을 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쓰게 된 거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뭐 자료조사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일단 1차 문헌을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1차 문헌이 없을 때는 당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람이 쓴 글이 있는지 저는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 미행인이라는 게 그 박정향이라는 그 당시 초대 그 중위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내부가. 그분이 한 87년부터 89년까지 앞에 1800이죠. 1889년까지 그 주민대사에서 지낸 걸 여행기로 이렇게 쓰셨어요. 미행일기라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당시 시대상이나 가는 과정, 화륜선을 타고 가고 그 어떤 여관집을 한 달에 은하 얼마로 빌리고 이런 게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영찬의 얘기는 아니지만 당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환경에서 간 이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디테일들을 충분히 작품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 미행일기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파티에서 대한제국인 조선인이죠. 반은 조선인들이 파티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여성들을 보면서 뭐 깜짝 놀라는 장면이거든요. 흑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부터 중요해지는데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 줄.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참고하는 자료는 항상 논문을 많이 보거든요. 이건 일단 최소한 뭐 석사, 뭐 박사님들이 쓰신 글이니까 뭐 나무위키나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양질의 자료들이죠. 그래서 항상 논문도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인터넷에서 그 도서관 들어가서 서치만 하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바로 뽑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너무 편하죠. 그래서 1900년 파리 마곡박람회 한국과 건축경위 및 특수에 관한 연구 이 자료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제가 특히 저의 그 상상력을 자극한 거는 요겁니다. 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그가는 이제 민영찬이죠. 특파대사. 그가 급하게 파리로 파견되면서 여기서 급하게 파견된 이유는 원래 그레용 남작이라고 이걸 주관하던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마곡박람회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설득도 하고 주체적으로 일을 해준 사람인데 그분이 급사를 해요. 급사. 갑자기 돌아가시거든요. 그 후임이 이제 미브레 백작이라고 있는데 미브레 백작이라는 분의 본업은 식민지 사업이에요. 콩고, 이집트 당시에 그런 식민지를 이분이 앞장서서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식민지 사업하는 미브레 백작한테 그 다음 직책이 넘겨져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여태까지 대한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던 그레용 남작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후임자가 식민지 사업하던 분이 후임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영찬이 급하게 파리로 특파된 거죠. 파견되면서 통역 및 보좌관으로 사르탈레는 당시 그 대한제국에 있던 그 직원 프랑스에서 이제 된 외교관인 건데 한 달에 한 1000프랑 받고 통역사 및 보좌원으로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1000프랑이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급료를 받고서 여기에 참여를 한 거죠. 사르탈레라는 프랑스인과 이게 중요한데 건축 공사에 필요한 조선인 장인 2명을 데리고 갔다. 여기서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대 국가로서 선포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 조선인이 그 나라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전시관을 짓고 어떻게 홍보를 하도 해야 되는데 딸랑 2명 보낸 거예요. 목수 2명.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진진하고 가치가 있는 작가의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는 소재로 이 한 줄 때문에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른 의견도 있어요. 어떤 의견은 현지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해놓고 특파대사랑 목수 2명은 확인차 마무리 작업으로 보낸 거겠지. 설마 이 2명 보고 다 지으라고 했겠냐 하는데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양국 간의 협의에 근거하여 한국 간의 공사는 적어도 1900년 2월 28일 이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박람회 개최가 1900년 4월 1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2달 남짓한 기일에 목수 2명 달랑 보내고 알아서 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수 2명한테 이 현장이 얼마나 가혹하고 황당한 일이었을지를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당시 파리가 요즘 시대가 너무 좋은 게 1900년이면 이미 에디슨이 이 촬영을 이 영화 찍는 그걸 다 발명했을 시기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작가들한테 너무 축복받는 시기인 게 이거 유튜브에 1900년 파리 이렇게 검색하면은 무려 당시 실황 영상들이 다수 나와요. 당시 파리가 어땠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걸 잠시 한번 한 4, 5분 남짓한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Dites-moi des choses tendres, votre beau discours, mon cœur n'est pas là de l'entendre, pourvu que toujours vous répétiez ces mots suprêmes, que je vous aime, vous savez.
savez bien que dans le fond je n'en crois rien, mais cependant je veux encore écouter ces mots que j'adore. Votre voix au son caressant, qui les murmurant frémissant, me berce de sa belle histoire. Et malgré moi, je veux y croire. Parlez-moi d'amour, redites-moi des choses tendres. Votre beau discours, mon cœur n'est pas là de l'entendre. Pourvu que toujours vous répétiez ces mots suprêmes, que je vous aime. Il est si doux, mon cher trésor, d'être un peu fou. La vie est parfois trop amère si l'on ne croit pas aux chimères. Le chagrin des vies s'apaisit et se console d'un baiser. Du cœur, on guérit la blessure par un serment qui le rassure. Parlez-moi d'amour, redites-moi des choses tendres. Votre beau discours, mon cœur n'est pas là de l'entendre. Pourvu que toujours vous répétiez ces mots 자유롭고 suprêmes. 활기차고 이 진짜 수많은 각계 각국의 사람들을 보면서 대한제국까지 파견된 그 조선인 세 명이 어떤 기분, 어떤 걸 보고 느꼈을지 상상이 되는데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Que m'importe donc à présent le souvenir de mon amant, puisqu'après m'avoir tant aimé, il m'a si lâchement quitté. 이 자동 에스컬레이터인데 당시에 그 파리 저녁에 이거 다 깔아놨어요. 알람 진짜로 이거 타고 그냥 자동으로 쭉 가면 한양가로 들어오는데 설리는 미국이고요. 이걸 곳곳에 다 깔아놓은 Aimant, voyant une poupée de sa fumée sans s'émouvoir, il partit vers sa destinée. Sans pitié pour monter. 이쪽 볼까요? 그래서 이제 가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부지도 절반으로 줄고 그나마 배정받기로 했던 부지가 그 비누 회사한테 다 뺏기고 많은 무시를 당한 거죠.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언제 식민지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름 모를 동양의 그 작은 나라 거기서 온 딸랑 그 목수 2명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제국관이라는 전시관을 지어야 하는 상황. 근데 가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섹션 포리네라고 해서 사반트 프로젝트에서 이게 이제 그레옹 남작이 준비한 설계도거든요. 이걸 기으려고 했던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뭐 황제의 여름별장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이 이걸 설계했는데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게 뭐 중국 건물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한 2층짜리 요상한 요걸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된다. 사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긍정전을 짓기로 합니다. 왜냐면 그 한국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긍정전이 한국 군 건축의 어떤 정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그 장인들도 당연히 긍정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을 테고 그럼 긍정전을 짓자. 이렇게 돼서 긍정전을 짓기로 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